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바뀝니다. 여름에는 뭐 짧게 옷을 입으셔야 되고, 겨울에는 뭐 따뜻하게 입듯이. 우리 인생도 보면은 이게 초년, 중년, 이렇게 말년이 있듯이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년의 기준을 과거에는 30대에서 60대까지 이 기준을 잡았다면 오늘날은 그 중년의 기준이 40에서 75세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년을 빨리 퇴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실 중년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있어서 계산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상 그렇게 당하고 나면은 이거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새로운 뭐 도화지에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지? 하지만 정작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퇴직하신 분들께서 트랜스 휴먼을 꿈꾸는 거죠. 보통적인 인간이 아닌 좀 능력이 있는 초능력을 가진 뭐 그런 부분을 꿈꾸다 보니까 뭐 그저 사업도 막 크게 하시려고 하고 막 이러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년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알파 시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파 시대, 뭐 베타 시대, 그죠? 이 베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수익률로 봤을 때 평균 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알파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선택, 판단 이런 걸로 인해서 초고수익을 누리는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 인생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베타라는 거는 내가 지금 젊었지만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알파라는 거는 자신이 그죠?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보조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뭐 잘 먹어야 되는 영양제 기본적인 게 뭐 오메가3라든지 뭐 비타민 D는 없으니까 항상 뭐 햇볕을 좀 쬐어줘야 된다든지 뭐 항산화제가 많이 있는 음식을 뭐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자신의 노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물론 이 건강이라는 건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내 두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취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취미가 뭐냐? 나는 뭐 골프가 취미입니다. 나는 뭐 백화점 가는 것이 취미입니다. 취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미에 반드시 그 취미라는 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재미와 약간의 맛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미와 맛이라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다가 내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을 내.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고 맛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전문성까지도 갖췄거든요. 어떤 전문성이냐면은 이 주식은 종합 예술입니다. 박학다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이 귓속말로 무슨 얘기를 해야 했는가까지도 알아야 될 정도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보면은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 부의 90%를 60이 넘어서 이루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찍 퇴직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식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3부 멘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잠시 이 화면 한번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수가 지난주에 뭐 여러분들 라운드 피겨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8천을 딱 찍고 흘러내렸잖아, 그죠? 이 라운드 피겨가 뭐냐면 그냥 심리적인 선입니다. 그러니까 땡땡땡 0,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7,900 뭐 이런 53 이런 것이 아니고요. 8,000, 9천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8천선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좀 쌓이겠죠. 이 선에서는 넘을 것인가 넘지 않을 것인가 전부 다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매물대가 쌓이니까 그거를 막고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뭐 주가에도 그런 영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을 보고 또 미국 시장 조정 보고 이러니까 좀 약간 마음이 좀 심쿵하시고 그리고 또 외인들이 지금 7일째 계속 이렇게 팔고 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버팀목이 되는 고객 예탁금이 지금 보면은 137조가 딱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외인들도 롱 포지션에 잡는 외국인들이 있고 또 약간 했지 빨리 이렇게 그죠 순환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외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외인들은 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내가 30%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이렇게 나 있으면은 조금 어떻습니까?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사실 이 외인들이 그동안 6개월 동안 팔았던 금액이 한 100조가 넘습니다. 그 100조 중에서 거의 개인들이 70조를 샀는데 그 중에서도 50조가 ETF 관련한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그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났을 때도 가장 핵심 화두가 뭐였냐면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그동안 중국에 허용하지 않았던 H200이라는 그 고성능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이 시장의 가장 주력주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한번 이렇게 대형주로 시작했던 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순환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3월 달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 이거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다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순환할 거야 다른 쪽을 갈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뭐가 같습니까? 반도체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 시장에 지금 현재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볼 때에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물리더라도 우량주에 그죠? 그리고 주도주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보다도 좀 거에 있다면은 오히려 회복할 때 더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약간 노이즈가 있고, 그죠?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이 1,300조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만큼의 시총을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 그죠?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시총이 한 1,500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만 하더라도 3,000조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그죠 5% 10% 조정을 볼 때 우리 주가가 4% 5%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제 금요일 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렸고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 시장 역시도 그 박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이 지금 시장의 주력주인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좀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그 부분들이 뭐냐면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저전력 반도체, 그죠? 삼성이 포기한, 삼성이 이 칩을 만드는데 너무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포기했는데, 이 지금 보면 제주반도체가 상당히 지금 뭐 매출의 4배를 뛰어들고 영업이익이 뭐 몇 프로 10배가 뛰어가고 뭐 이런 어떤 아주 좋은 실적을 얘기하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이 이제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대부분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은 어디에 많이 편성돼 있느냐면은 코스닥 시장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20일 뭐 코스닥 시장 뭡니까? 뭐 펀드를 뭐 상장하고 또 7월 달에 어떤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소부장 관련한 반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흘러내릴 때에도 지금 보면은 저는 그게 8만 원이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8만 원을 절대 깨지 않는 8만 2천 원 라인에서 움직일 때 보면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동반된 종목들은 항상 그 실적과 함께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이 제주반도체가 좀 상승하게 되면은 그 제주반도체의 그 판을 만드는 기업이 심택이고, 그죠? 뭐 공정 부분이 뭐 리노공업이고, 그죠? 완성체를 만드는 게 SFA 반도체니까 이 제주반도체가 움직일 때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뭐 자아전자라든지 뭐 HPSP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을 좀 만들어 줬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반도체, 그죠? 그러면 H200을 판매를 허용했다라는 거는 뭡니까? 그 트럼프가 미국, 그러면 중국도 뭐의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AI죠, 그죠? 앞으로 우리가 AI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올 12월 달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지속적으로 그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단순한 어떤 차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AI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관심주를 현대오토에버, 그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무벡스 이렇게 딱 올려드렸는데 그게 전부 다 일주일 만에 월화수목금 5일 만에 4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것도 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셔서 뭐 3개월을 보시라 하면서 드렸던 것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대표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상당한 시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대차가 나오면서 또 이제 하나 부각된 부분이 뭐냐면 LG전자거든요. LG전자, LGCNS가 움직였던 것도 역시 이 AI와 관련돼 있는, 결국 지금 보면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라인까지 와서 무거워졌을 때는 그 뒤를 또 LG전자, 대형주가 나와서 또 움직여주는 이런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대형주가 움직인다는 거는 뭘까요? 지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주식시장의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 물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SPG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여기서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근데 가격대가 워낙 비싸지만 역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된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1200포인트에 있지만 그게 3000포인트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시총이 센, 그죠? 역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템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템버그라는 기준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파동 길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지금 바이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면은 시장에서 약간 해지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 해지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막 주도하고 막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한타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녹십자 홀딩스라든지 녹십자 MS라든지 뭐 또 뭐 수젠텍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런 종목들이 크게, 그죠?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뭐 대하제약 같은 경우는 뭐 유방암 관련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것도 시세를, 그죠? 뭐 치매에서 또 뭐 이렇게 자꾸 변화가 있지만은 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냐면 강력한, 그죠? 조정은 보지만 아직까지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은 좀 신규주였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제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막 4연상까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이 신규주들도 약간 이번에 보면은 틈새 전략을 좀 잘 노린 그런 부분인데, 여튼 뭐 이런 종목들은 약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고를 때 좀 이렇게 많이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은
지금 이번 주에는 뭐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의 장녀가 두산 로보틱스에 그죠? 자기들이 뭡니까 그 반도체 칩을 준 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뭐 테스트를 하러 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튼 그렇게 그 공장을 방문하면서 움직여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봇이 움직일 때는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움직인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는 LG전자가 움직이면서 이제 LG전자도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이냐면 로봇, AI 이런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LG CNS가 뭐 움직인 것처럼 뭐 이제 LG가 움직일 때는 뭐 로보스타라든지 로브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시장을 이해하는데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관심창에 좀 올려두시고 다음 주에도 어떤 방향성을 찾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요.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제 밴드, 그죠? 그리고 제 유튜브, 그죠? 여러분들께서 밴드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그죠? 좀 들어오시는데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뭐 이델리온 유튜브가 아닌 제 머니킨 뭐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시면 제가 좀 보다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장마감이라는 코너가 있고, 그죠? 그리고 제가 화수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주식 반상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오시면은 제가 뭐 다음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드리면 막, 그죠? 상승하고 상한가 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상하게 거의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감사 후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찍어 올려놨던 그 감사 후기를 보면은 하루에 감사 후기가 최소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0분 가까이가 작게는 80분, 많게는 100분 가까운 분들이 감사 후기를 쓴다 이 말입니다. 왜 쓰느냐? 감사하니까요. 수익을 많이, 그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니까 감사 후기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인간은 그죠? 보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딱 봤어. 보면은 다음에 기억할 때 30%밖에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이 70%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달에 제가 이제 매달 수익률, 그죠?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달에 뭐 어느 종목, 몇 종목을 해서 이제 거기서 지금 안 간 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얼마 났다. 지난달에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4월 달입니다. 지금 이제 5월 달 또 진행하고 있고 제가 작년 11월 25일부터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진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보유 기간은 그냥 하루에서 3일 그 사이에 모든 수익이 다 났던 것이 143 종목이고 이렇게 이제 종목수 39개 들여서 승리한 종목이 37개고 지금 보면은 패배한 종목이 아니고요. 아직 수익이 안 난 종목은
그 달에 2개밖에 없는데 요 지금 1월 달에는 하나고 이게 지금 좀 줄어들었죠. 그때는 요게 2개였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장 빨리 간 종목들은 이만큼 많고 그죠? 기다리면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요만큼이다. 결국 그때도 여기 다 2개, 3개 이랬지만은 저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짧은 시간에 투자 금액도 많지가 않죠.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이 5개월 동안에 이 확률이 95.3%. 주식시장에서요. 95.3%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100%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드렸던 가심 종목이 월화수목 금 5일 만에 막 70%, 80% 지금 지난주에니까 전부 40% 넘게 나왔잖아요. 설령 40%를 수익을 못 냈다 하더라도 거기서 10%만 냈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결국 얘기는 뭐냐면 왜 이래 감사오기가 많으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죠.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월천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을 넘게 수익을 내준다고. 회전율을 빨리 돌리면서. 근데도 왜 못 믿느냐.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수익을 내는 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 종목에 팍 몰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빨리 나는 종목들은 파동 길이가 길고 어떻습니까? 파동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뭡니까? 변동폭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만 투자해가지고 지가 죽 잡고 밀려봐야 5만 원 손실이지만 100원만 밀린다 하면은 수익이 날 때는 뭐예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방법론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주식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한 종목당 2% 매수하세요, 3% 매수하세요. 여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 방법을 이해하시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한번 경험을 해보라 하는데도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적응을 하고 잘하고 계시죠. 그 지금 이거를 몰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감사오기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는 인구가 1,400에서 1,500만이거든요. 그중에서 70%가 투자 금액이 작게는 100만 원, 1,000만 원, 많아봐야 2천만 원, 3천 이런 대부분 소액 투자자가 지금 현재 1,400만, 1,500만 중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나머지 3%가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한 1억 이상 이렇게 되면서 약간 돈이 조금 있는 이런 투자자고 전체 대부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70만 원, 80만 원, SK 하이닉스 180만 원, 190만 원 그런 거 다 해드렸잖아요. 해드렸는데도 왜 여러분들께서 못하느냐. 그것도 그 타점을 잘 잡으면은 내가 작게 1,000만 원만 투자해도 금방 뭐 5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이런 거를 여러분 뭡니까? 모아서 가는 복리죠, 그죠? 그런 어떤 방법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내가 1,000만 원을 박아가지고 금방 1억이 되는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10억을 박아가지고 금방 15억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대형주가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1,000만 원을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이 되는 거는 이 방법 외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가보면은 장마감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이후에 11월 25일부터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그 몇 배를 그 따블을 이상 벌었다라는 거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방송에서 막 이렇게 막 거짓말로 이래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잡혀간다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오기에서 적어놨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곡해하고 안 믿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요 제 유튜브 가면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쫙 훑어보십시오. 장마감만 쫙 이렇게 보셔도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장마감에서도 간혹 제가 거기서 힌트를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다 안 듣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는 게 썸네일만 보는 거예요, 썸네일. 근데 그게 막 빨려 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 유튜브는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매도입니다. 매도. 아시겠죠? 그죠? 앞에 수익률도 매도를 잘했기 때문에 매수는 아무데나 합니다. 제가 아무데나 사세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매도라는 거는 파동 길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이 만 원에 사고, 그죠? 8,000원이 가도 이거는 충분히 20% 30% 나올 거야. 12,000원, 13,000원 나올 거야. 그 파동을 볼 줄 알기 때문에 10,000원에 사세요. 8,000원에 사세요. 예를 들자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도라는 거는 파동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매도를 알기 전에 뭐를 먼저 주식시장에서 알아야 되느냐면, 주식시장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이 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신기한 것이, 그죠?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보는 눈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될 때는 사고, 그죠? 사야 될 때는 팔고, 이렇게 막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매도를 할 때는 그거는 깨달음도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성향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도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성향이 어떤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 잔파도에 신경을 쓰면 안 돼, 뭐 무조건 뭐 한 번 사면은 10년은 들고 있어야 돼, 이런 워렌 버핏의 성향인가? 아니면 나는 안 돼, 조금이라도 나는 올라가면 수익 구조를 형성해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자꾸 시드를 뭐 늘려야 돼, 부풀려야 돼, 이런 성향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성향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하다못해 일봉이나, 그죠? 좀 더 가면 주봉이나, 좀 더 뭡니까? 월봉이나, 이런 거를 보고 매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주봉, 월봉까지 다 보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익 구조는 전부 다 뭐냐? 1분봉을 보고 파동 길이를 보고 파동이 나올 때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런 방법, 야, 그렇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사면은 그걸 다 팔 수 있느냐? 충분히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는 뭐야? 매일 주도주가 있잖아요. 주도주는 하루에 거래 대금이 최소 많이 터질 때는 1조, 2조 터지는 것도 있고요. 3천억, 5천억 이런 거는 허다하고, 그렇게 되면 거래량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천만 주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는 몇 천만 주가 터질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솜씨가 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그 종목을 다 산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를 내가 어떤 매도를 할 건가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워렌 버핏처럼 할 수 있는 성향인가? 아니면 나는 아니야. 나는 제시리브 모어처럼 빨리 뭡니까? 샀다 팔았다 뭐 레버리지 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죠? 뭐 죽더라도 이래 해야 된다 하면은 그런 방법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향을 보고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다음 코너 보면은 지금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2주 전에, 지난주입니까? 지난 그 앞에 주에 지난주죠,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를 최소한 한 3개월을 들고 계셔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때가 이 밑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느냐, 모두가 다 지금 궁금해 하시잖아, 그죠?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뭐 좀 노이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5월 21일부터 어떻게 이제 파업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정부에서 뭐 긴급 조정권을 지금 어떻게 행사할 거냐. 그죠? 뭐 과거에도 이는 긴급 조정권을 행사한 적이 한 뭐 4~5차례가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그랬고 현대차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과연 이 부분이 앞으로 이 대기업들, 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줄줄이 그죠? 현대, 뭐 LG 지금 줄줄이 다 지금 있잖아요. 노조 파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 사실 저는 이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손실액이 그죠? 연간 이제 지금 한 200조 잡는데 뭐 100조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하니까 상당히 데미지가 큽니다. 그러면 국가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돈의 어떤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머무르는 이유가 뭐냐? 그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다 누구나 다 자기가 그 뭡니까 받기 위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누구나 다 자기의 어떤 자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런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 그죠? 업주라면은 뭐 CEO라든지 뭐 대표라면은 나는 어떤 직원을 뽑을 거냐면은 저는 덕이 있는 사람을 뽑을 거거든요. 왜 덕이 있는 사람을 뽑느냐면은 덕이 많은 사람은 사심이 없단 말이에요.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기업주들이 이 직원들을 뽑을 때도 덕이 있는 사람을 많이 뽑아놔면은 뭐 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덕이 많은 사람 사심이 없는데, 그래서 사심이 없는 거에 반대는 뭡니까? 탐욕스럽고 뭐 욕심이 많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그는 욕심이 많거나 탐욕에 젖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그죠?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하늘이 다 벌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순조롭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500조라는 시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뚝뚝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은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올선 깨고 뭐 조정을 보고 막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떠냐면은 엔비디아나 그는 미국 시장의 반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월요일 날 그죠? 얘가 그죠? 이 21선까지 닿을 거냐?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이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면은 삼성전자가 주춤할 때 얘가 어떠냐면은 조금 시세를 발휘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그 일본의 어떤 투자자가 2년 전에 22만 원에 이 하이닉스를 사서 현재 보유해가지고 96억이라는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인터넷상에서 퍼져나가면서 지금 해외에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정권사에서 뭐 해외 통합 계좌 이런 거 많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죠? 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몰려온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얘도 지금 보면은 다음 달 6월 15일 그동안 지금 뭡니까 그 노소영 최태원 가의 어떤 그 이혼 소송 뭐 그 법정 그 뭐 재산 분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떠냐면 과거에는 그게 많이 크게 불거졌지만 워낙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기여도가 주식시장에서 기여도 그리고 세계에서 움직이는 어떤 반도체 산업의 어떤 기여도가 크다 보니까 살짝 그런 것들이 좀 묻혀져요. 묻혀지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뭘로 봐야 되느냐면은 약간 10차원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요래 돼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요렇게 똑똑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렇게 똑똑 떨어지면은 그러면 아무도 안 살까요? 지금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그 금투자나 그죠? 그 ETF 관련한 요런 어떤 그 기관에서 막 이렇게 사재끼는데 이 종목을 그러면 이게 180만 원, 170만 원, 160만 원 오도록 과연 이거를 놔둘까? 그죠?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월요일 날 여기서 양봉을 딱 다시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 지수 역시도 다시 8천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얘가 지난 우리가 여기 3월, 4월처럼 이런 어떤 패턴이 된다면은 조금 뭘까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여전히 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지금 목표가 300만 원.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 그 일본인이 투자했는데 왜 그럼 지금 96억이라는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파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기가 봤을 때는 더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그죠? 지금 우리 뭐 만피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대차는 지금 이제 누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냐면은 로봇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그죠? 현대 모백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연관돼 있는데 역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을 지금 돌파했잖아요. 그죠? 돌파하고 뭘 쓰고 있습니까? 신고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고가를 쓰는 종목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고가는 왜 씁니까? 세력이. 신고가는 더 나은 그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쓰는 게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준이 뭐예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더 간다. 그죠? 그러면 시장이 더 간다면은 굳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그죠? 급하게 뭐 매도를 잡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그죠? 이 로봇과 관련한 이런 흐름들로 지켜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제주 반도체가 소부장 관련한 종목으로 굉장히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움직이고 이 반도체 관련한 밑에 이 소부장 관련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그 장비주 중에서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게 제주 반도체인데 이 제주 반도체가 기준봉을 세우면서 저 뒤에 나중에 제가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걔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박스에서 그죠? 고가놀이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있었는데 마침 때마침 뭡니까? 실적이라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딱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했냐면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 제주반도체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2만 원대 이거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 밑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께서 기다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뭐냐? 올선을 살려놨고 딱 추세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전략인데 그와 비슷하게 이 제주반도체처럼 이 실적이나 요런 거를 갖춘 그죠? 요런 라인에서 이런 박스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들면서 이 하나마이크론도 역시 뭡니까? 실적과 관련돼 있으면서 얘는 좀 두드러지게 그 주목받던 이유가 뭐냐면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와 협력을 강화한다, 그죠?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지금 하이닉스가 너무 잘 가니까 아까 제가 제주반도체가 나중에 펄펄 날아간다. 그 제주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그거는 얘기 못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지금 뭐 전환사채가 나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환사채 물량을 나와서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더라도 그 밑에는 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까?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세력의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듯이 그 애가 움직이면서 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뭐 심텍이나 리노공업, 그죠? SFA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SFA 반도체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면은 진짜 이 반도체도 뭐 템버그가 막 이래 나오듯이 이 장비주들도 그런 어떤 형태가 갖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냥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관찰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주도주는 지금 보세요. SK 하이닉스 지금 못 삽니까? 아무데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향성을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눈을 자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얘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관찰을 해보고 아, 얘가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보자.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그림을 좀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HPSP는 그 뭐 고압 수소 그 반도체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뭐 고압 수소
뭐 어닐링인가 하는 그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는 기술력. 그는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술이 하나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서도 어때요? 최근에도 보면 예스티라는 기업에서 야 그거 너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소송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역시 요 종목도 HPSP도 그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또 뭐 실적이라든지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죠 기쁨을 줄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대덕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제주 반도체와 유사한 그죠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한 뭐 장비주라든지 이런 관련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실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렇게 좀 싼 건 아니죠. 그죠? 싼 건 아니고 호가창도 보면 얇고 이래요. 근데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다우지수 이게 어제 제가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 보면은 이게 좀 밀렸어요. 밀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박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좀 밀렸지만 또 월요일 되면은 우리가 시장 반등하면은 얘도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트럼프는 굉장히 이 뭡니까 전략적, 사업적인 그죠? 그런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보면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먼저 칭찬을 하잖아요. 그죠? 중국에 가서도 시진핑 보고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정말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얻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래의 기술, 자기가 쓴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뛰어나다. 그죠? 뭐 물론 지금 우리가 평가는 뭐 다른 사람들이 시진핑이 어떻고 뭐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고 푸틴이 어떻고 다 개인적으로 그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한결같이 트럼프는 그 세 사람을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훌륭한 뭐 지도자다. 나는 뭐 좋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그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우지수도 박스권, 나스닥도 좀 약간 이게 이제 좀 내려왔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조금 내려왔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추세가 무너진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 지금 시장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준으로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 상승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 밑에서 이만큼 왔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기술적 흐름은 저기서 보고 여기서 상승하고 이 라인에서 밑으로 이 5일선과 2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살렸기 때문에 이 마디를 여기까지 끊어주고 또 여기서부터 이 파동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파동이 어때?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밀렸다가 다시 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요는 쌍봉을 딱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죠? 우리가 보통 헤드앤솔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냐? 여기서 좀 살려가지고 다시 올선을 딱 타고 이렇게 타고 가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꿈꾸는 그죠? 만피를 간다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런 지표를 보실 때 너무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아직까지 이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 뭐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가고 있느냐 이거죠. 어느 쪽에서는 한편에서는 앞으로 주식시장을 20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대세 상승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 대형주는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고 있으니까 그 뒤를 뭐 다른 애가 뭐 할 거다 이러지만은 결국에 돌려 세울 때는 누가 돌려 세우느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돌려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얼마입니까? 뭐 300만 원 간다 해서 또 고점에 그죠?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그냥 시장에서 뚝뚝뚝 이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반등을 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반등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샀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사가지고, 그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사서 항상 뭡니까? 주식은 돈으로 하는 거지. 다른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라올 때 내가 좀 많이 샀으면 내 어느 선에서 좀 줄여주고 일부는 끌고 가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늘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회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막 올라갈 때 못 사가지고 엄청나게 포모 현상이 있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조정 보면은 바로 그럼 종목 교체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막 이렇게 또 상승을 시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 ETF 자금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럼 그 종목들이 그럼 바로 이렇게 막 교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자금들이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라면은 만약에 그죠? 지금 보면 개별 종목들 안 가는 건 많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 8,000피까지 올 때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죠? 저라면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들만 안 가는 거 8,000포인트가 갔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거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이럴 때 조정 시 딱 사면은 훨씬 더 빨리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코스닥은 뭐냐? 코스닥은 5월 말, 그죠? 그리고 7월, 그죠? 어쨌든 이 가장 지금 현재 중심 종목은 뭐냐? 저는 아직도 반도체, 그 다음에 전선, 에너지니까, 그죠? 그 다음 로봇,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축은 뭐다? 반도체에다가 먼저 여러분들께서 키포인트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부장 관련한 그런 종목들, 코스닥 한번 붙으면요. 템버가 금방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유심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수급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보면은 이론적인 어떤 경제학,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얘기 안 하죠. 왜? 이론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론이. 지금 이론이 맞습니까? 우리 시장 저거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전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아닌 수급으로 봐야 되는데 이 수급에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면은 실적이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조건 실적이 없는 종목은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대형주가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제주반도체. 예. 자, 그러면 이 제주반도체는 여러분들께서 뭘 봐요? 야, 이 밑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가 저 밑이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만큼 왔는데 또 제가 항상 파동 길이는 어디부터 본다고 했습니까? 저 밑에서부터 저기서 이만큼 왔는데의 파동 길이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파동 길이가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봉을 세운 거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만약에 이 밑으로 밀려준다면은 땡큐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미국 시장이 저렇게 조정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음봉이 세게 떨어진다. 그건 뭡니까? 감사합니다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 그죠?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반도체가 조정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CNS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주 전형적인 이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세력주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단 뭐예요? 가격이 조금 그죠? 뭐 8만 원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 CNS는 뭐와 같이 봐줘야 되냐면 LG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5G, 4G 뭐 이런 통신 이런 관련한 부분들이니까 요것도 전형적인 뭡니까? 지금 이제 상한가를 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에 CNS와 같은 그런 어떤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는 지금 뭐 1분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4월 달에 좀 움직여줬기 때문에 역시 얘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얘는 호가창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주고받고 이런 건 아니고 찬찬히 움직이는 분들이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내가 지금 뭐 잘 나간다고 그죠? 또 뭐 내일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그저 못 나간다고 해서 내일 또 못 나가는 법 없습니다. 또 뭐 내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또 뭡니까? 너무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끝까지 살아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